이런 전문 교과들 있죠? 적극적으로 이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 우리 학교 개설 안 돼 있다. 공동교육과정까지도 충실하게 이수하셔라. 사실 내신 학교에서 개설된 내신만 따기에도 굉장히 벅찬데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민하는 친구들은 어 기본적인 학업 역량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친구들 대비 불리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서울대 간호대학입니다. 서울대 간호대학.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여러 전공과 또 대학들을 좀 폭넓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2024가 계획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심을 두고 가는 거는 2024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그럼 2024니까 이거 안 봐야 되냐? 당연히 아니죠. 2025, 2026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게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2025, 2026에서 뭔가 세밀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운영을 안 하잖아요. 지역균형 선발, 일반 전형, 또 기회균형 선발까지도 종합전형으로밖에 수시 선발 안 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그 원리와 준비 수준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세밀하게 변화되어 왔던 부분들은 최저 기준, 그다음에 또 작년에 원래는 직윤이 일괄 선발에서 1단계를 3배수로 선발 후에 면접을 볼 거냐 요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 오긴 했지만 그 안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와 기본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그대로 따라오시다가 이제 언제 2025 나오죠? 2025 언제 나오나요? 2025는 2025 계획안. 계획안은 올해 4월에 나옵니다. 23년 4월에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변화사항 있나? 없으면 그대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도 일단은 요거를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다가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하다가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거 있으면 오케이 플러스 알파 요거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같이 가 주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렇게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전공 이제 선발 방식과 정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지금 함께 듣기 전에요. 우리 기본 강의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미리 숙지되어 있으셔야 되냐면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공동교육과정 활용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 이제 우리 필요성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 이해하기 교재에서 23쪽 확인해 주셔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 원리를 모르면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건지를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의 중요성, 전공별 선택 권장 과목, 정성평가 요소 요거 서울대 입시 결과 읽기 요 부분은 필수적으로 일단은 보고 확인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이해하기. 수능 최저 선택 과목과 선택 수준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보는 방법이라든가 뭐 몇 한 몇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거 함께 보신 뒤에 지금 이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내용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2쪽에 가서 고등학교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요거는 왜냐면 우리가 요 내용과 함께 그 위에서 요거 있죠. 입시 결과 제대로 보는 방법. 정성평가 입시 결과 제대로 해석하기. 요 부분. 요게 사실 우리 이 목표 수준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다 보신 상태로 지금 내용 함께 해 주시면 이해를 도우실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계획안을 목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간호대학에서 올해는 모집 인원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일반 전형으로는 27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요. 각 고등학교마다 고3 현역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서 2명까지 최대 2명까지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친구들 중에서 내가 이제 기회균형 전형처럼 특별한 지원 자격이 아닌 이게 대표적인 일반 전형이거든요. 요 두 전형 중에 나중에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준비하겠다 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첫 번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내가 쓸 수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학교 내에서 추천 자격을 획득을 하셔야 돼요. 추천 자격 획득. 이게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학교에서 최대 2명이기 때문에 1등, 2등한테 와요. 그게 자연계열 1등 아니면은 인문사회계열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뭐 1등 이렇게 오든 어떤 모집 단위를 불문하고 1, 2등을 주든 보통 1, 2등에게 옵니다. 이거 추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학교장 추천 전형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 2등을 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됐어요.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 달려가는 친구들부터 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1학년 시작해서 2학년 시작해서 3학년까지 갔는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 한두 명 안에 못 든다. 그러면 이 지균 선발 전형은 지원을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지균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추천 자격을 획득하는 것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전형은 추천 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 자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으면 사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부터 시작되냐면 이 지균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하지만 일반 전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확실히 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서류 수준이 되는가? 요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왜 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수시로 합격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학교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수시로 합격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그런 학교 구조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 1, 2등이 지균까지 쓰고 나는 지균 추천을 받지 못하는 이제 3, 4등 친구들부터는 일반 전형으로 내려간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움직여서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지균으로 내가 경쟁력 여기 가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가지고 겨루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대 학교 지균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달려가는 친구들부터는 일단 내신은 내가 이 탑 1, 2 혹은 3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 상승 추이도 좀 의미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대입은 어느 대학, 어느 전형 그 학과에 지원한 친구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그 최상위권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인 친구들이 대부분 와요. 이해되셨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1단계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서류의 수준이죠. 서류의 수준. 자, 직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천 자격 획득하고 그 다음에 서류 수준 봐야 되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류 수준 지원할 만한가 아닌가 요것부터 일단은 고민하고 가야 된다. 이때 말하는 서류라는 거는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소개서 몰라도 된다?
아니죠. 자, 우리 함께 하시는 수험피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서울대학교 자소서 폐지가 우리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녹여져야 되는지 요것도 이미 안내한 영상이 있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정성평가해요. 지금 제가 정성평가라는 용어를 썼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성평가?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빨리 정성평가 확인하시고요.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 하는데 그때 평가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첫 번째는 학업 역량, 학업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학습 태도. 세 번째가 학업 외 소양이에요. 요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하거든요. 근데 학업 능력은 A 플러스부터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D 이렇게 해가지고 D까지 해서 총 7단계 평가를 하고요. 학습 태도는 A, B, C 3단계. 학업의 소양도 A, B, C 3단계. 요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세밀하게 구분되는 항목은 뭐예요? 학업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추천받아서 오는 친구들, 실제로 합격자 범위 안에 들어가지고 배수 넘어가는 친구들이 학습 태도 ABC 중에 C 받는 친구 있을까요? 학업 외 소양에서 C 받는 친구 있을까요? 그냥 지원자 말고요. 요 배수를 넘어가지고 들어간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지원자에서 합격 범위 안에 해당되는 친구들 중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 간호대학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제가 좀 이따가 우리 학업의 소양에서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실성, 끈기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C 받는 친구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대부분 A 받을 텐데 학업 능력 7단계가 여기가 세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 학업 능력은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일단 성취도입니다. 성취도 너무 중요하죠. 우수한 성취도. 그럼 성취도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단은 입결로 확인을 해봤을 때 지역균형 선발전형, 줄여서 지균이라고 합니다. 합격자의 50컷과 70컷이 1.5에서 1.6 정도 되고요. 요 1.5에서 1.6 등급.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경우도 1.8에서 2.2 등급 정도까지가 70컷이에요. 우리 간호대학 전공에서. 그러면 뭐예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여기 기본 강의에서 요거 정성평가 입시결과 제대로 해석하기랑 서울대 입시결과 보는 법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전형의 입시결과는 범위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지금 내신 범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통 1등급과 2등급이 섞여 있는데 1등급이 좀 더 많은 구조. 요게 50컷, 70컷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1.8에서 2.2 등급이라는 얘기는 보통 1등급에서 2등급이 섞여 있는데 2등급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 구조. 요 정도 범주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유형이다. 뭐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는 이런 걸 벗어나서 요 숫자보다 더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 친구들은 일단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간호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내가 요것보다 숫자가 더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다. 3등급 이하다. 그러면 이 지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 대비로는 일단 불리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전체 종합평점에서 다른 탁월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걸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3학년 때 이수하는 성취도 과목 뭐겠어요? 당연히 A 목표. 원점수 몇 점 목표? 100점 목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성취도만 보냐? 당연히 아니죠. 왜? 정성평가니까.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선택 과목 봅니다. 저는 수시 위주로 설명드리지만 올해 2023학년도 우리 지금 예비 고1, 2, 3의 선배들이죠. 선배들 대입 정시에서부터
정시 전형에서도 직윤과 일반 전형 나눠서 다 내신이 반영되게 됐어요. 그쵸? 그때도 역시나 정성평가로 반영되는 거고 내가 지원하는 그 모집단위 대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정시에서도 함께 평가가 되게 됐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은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선택 과목 권장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 전공에서는 권장 과목으로 생명 원 과목과 생명 투 과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은 권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간호대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필수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애초에 이 직윤에서 이수하는 수능 최저 기준도 그렇고 간호 자체가 꼭 자연 계열을 이수한 친구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문 간호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투까지를 이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요런 내용들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수적이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수를 못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우수하게 성취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입시 결과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생원, 생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권장 과목으로 나와 있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어떤 과목 생각할 수 있냐? 국어, 일단 영어 과목이 중요해요. 특히나 인문 계열 간호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어는 또 흔들림 없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뭐 실용 영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영어 독해와 작문, 좀 학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으로 다 이수를 할 거고요. 미적분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인문사회 계열 쪽으로 쭉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미적까지는 이수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적 역량, 우수한 수리적 역량은 간호대학을 지원할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률과 통계까지 이수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우수한 확률과 통계 수준, 그리고 비교과 활동 속에서 간호 자체도 이제 의료 통계 쪽으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아주 매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비교과 활동까지도 충실히 좀 만들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 과목도 우리는 요거 핵심 과목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 특히나 수학, 사회 과목, 그다음에 과학 과목. 요 과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윤리가 들어있는 생윤이나 윤사, 의료인의 윤리와 연결지어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사회문화 요런 과목들을 통해서 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간호의 역할, 또 간호의 철학 요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 과학은 아까 생원, 생투를 인제 그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화원, 화투 거기에다가 과학 과목 충실 이수. 과학 충실 이수. 일단은 이게 추천. 근데 인제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충실한 학생, 뛰어난 학생, 도전적인 지적 호기심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학생 요런 학생들 뽑고 싶은 거니까 과학 과제 연구라든가 과제 연구 그다음에 뭐 고급 물리, 고급 생명, 생명 실험 이런 전문 교과들 있죠? 적극적으로 이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 우리 학교 개설 안 돼 있다. 공동교육 과정까지도 충실하게 이수하셔라. 사실 내신 학교에서 개설된 내신만 따기에도 굉장히 벅찬데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민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학업 역량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친구들 대비 불리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차지하는 많은 일반고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 교과까지는 다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과학 중점 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이런 실험 과목이나 전문 교과들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다소 좀 치열해지고 입시 그 입결 자체는 조금 더 내려가는 이런 구조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함께 겨루는 친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들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친구들 대비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과목 자체를 이수하는 것 자체가 뭔가 스펙처럼 '이거 이수했으니까 매력적이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기본 과목 충실하게 이수하시고 우수한 성취하신 뒤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이 내용들까지 충실하게 이수한다면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교양 과목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요런 과목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더하면은 이제 보건이라든가 요런 과목들도 괜찮거든요. 인체, 그리고 전문 교과에서 뭐 인체 구조, 뭐 공중보건 요런 과목들도 충분히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인제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이 간호 자체에만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기술을 내가 배웠다. 뭐 심폐소생술 배웠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다. 요런 내용들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간호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 그러면 내가 그런 의료인으로 나갈 때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 철학 요런 과목들 이수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요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선택 과목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수했다면 요런 과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요런 성취도, 우수한 성취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심화 탐구 역량 를 보여야 되는데 이 심화 탐구 역량은 학업 능력에서 보임과 동시에 학습 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연계하고 확장해 보고 융합하고 응용해 보는 그런 역량 필요하다. 우리 서울대학교 그 컨퍼런스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배운 교과 내용에서부터 연계, 심화, 그다음에 융합, 응용, 요런 활동 하셔야 돼요. 어떤 류의 활동으로? 실험, 토론, 글쓰기, 주제 탐구. 요런 유형들의 활동들이 충실하게 들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 3 년간 만들어가는 이 학교생활 기록부. 지금 우리 3 년간, 그리고 각 매 해마다 몇 개 활동해야 되는지 요거 가이드 잡았잖아요. 이 각각의 내가 지금 배우는 각 과목의 세특 소개, 그리고 우리가 이수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내에 요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년간, 그다음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 각 항목 간 어디에서 어디로 내가 배운 교과 내용에서부터 비교과 활동들로 왔다 갔다 연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 과학 과목 내에서 배우는 요소들은 당연히 충분히 그거 자체만으로도 지적 호기심을 펼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진짜 간호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이니까 간호학 분야 관련된 주제들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학교는 지금 평가 요소 보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진로 역량이라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간호 같은 건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주가 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심폐소생술 배웠어요? 응급처치도 배웠어요? 요것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간호학을 충분히 내가 이수할 수 있는 학술적인 내용을 보인 상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내용 나가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요것만 점철하는 거,
요것만 채워 놓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나의 분야 우리 맥락 읽기 그 서울대 컨퍼런스에서 봤잖아요. 사회적 맥락 또 개인적 맥락 나의 관심사 나의 삶 속에다가 내가 배운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 고술 전형이니까 제시문 보고 나서 제시문에 대한 답을 변별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직윤 면접에서는요. 왜 우리 학과 지원했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3 년간 학교생활 기록부가 간호라는 키워드로 도배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용들을 통해서 간호학에 가서 어떤 것을 펼쳐내겠다라는 당위성은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간호학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인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뭐 약 분야, 의학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생명 현상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건강한 삶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그다음에 환자 또 다른 의료인들, 의사와의 소통이라는 것 이것을 조력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이런 거 우리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 키워드는 더 인제 매력적으로 만드시려면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가셔 가지고 어떤 과목들 배우는지 또 교수님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간호학 가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성 간호학 그다음에 아동 간호학, 정신 간호학 그다음에 성인 간호학 그다음에 지역 사회 간호학, 간호 시스템, 간호학, 간호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분야들을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요런 범주 안에서도 나는 특히나 뭐 전문 간호사로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나는 아동 전문, 임상 전문, 그다음에 뭐 감염 관리 전문 특히나 요 몇 년간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전문, 노인 전문, 뭐 응급 전문 간호사 하고 싶다. 이런 거 우리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내에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가. 특히나 뭐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가정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어떻게 케어받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더 이제 우리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건강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보건 정책이라든가 건강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키워드로 다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쳐낼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있죠. 장기 요양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인간 중심 케어.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만성 통증, 피로,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질병 중에서는 뭐 뇌졸중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지금 교수님들께서 관심 연구 영역으로 갖고 계신 키워드예요. 제가 불러드린 키워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관심사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간호학 전공 자체가 왜 필요한지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인제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드러날 때 변별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업 외 소양입니다. 학업 외 소양. 학업 외 소양은 우리가 다른 대학에서 말하는 인성적인 부분, 공동체 역량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학생 자체가 가져야 되는 역량도 있지만 미래 간호사로서 가져야 되는 잠재력, 리더십, 공동체 역량 기본적이죠. 그다음에 책임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성실, 끈기, 그다음에 배려. 배려와 소통인데요. 이거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이에요. 학생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혹은 상실에 대한
혹은 회복에 대한 희망이라는 감정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특히나 어떤 위급 상황 속에서 유연한 대처. 그다음에 체력, 분석력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사회적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이런 상태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통해 나갈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제가 간호를 특히나 서울대학교 간호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간호라는 전공에 밀접하게 따라오는 게 봉사 역량과 함께 이 배려심과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이 서울대 간호학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주지하는 건 우리는 그냥 자원봉사자랑은 다르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봉사하겠다. 어떤 배려를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런 자세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내가 어떤 그 의료 상황 속에서 나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의 선택이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이거 늘 강조하거든요. 이거는 서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중요하고 면접에 답변을 준비할 때도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이 요 부분을 좀 많이 좀 인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좀 약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전문가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정말 생과 사를 이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과 학습 태도 요런 내용들 그리고 학업의 소양에서도 배려나 봉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석력,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학교 생활 내 활동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작성해 주실 때 단순히 이 학생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취적입니다. 이렇게 평가만 써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요건 또 우리 이제 골든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 면접으로 갑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또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일반 면접이고요. 이 일반 전형의 면접 구술 면접은 요거는 이제 그 대학에서 나오는 제시문을 읽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시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화학과 생명 기반으로 한 제시문, 그다음에 인문사회 기반으로 한 제시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이제 내가 나중에 지원하는 준비된 전체적인 3년간의 이제 과정에 따라서 유리한 것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또 요거죠.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기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3합7로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2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지금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은 요거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탐구 2과목 평균 반영하는 거고 3합7이라는 거는 3개 과목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다. 요거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필수 응시 영역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좀 우리 인문사회과학 계열 선택한 친구들 그러니까 사탐 응시도 가능하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랑 한문도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연 계열 쪽을 선택한 친구들은 국어에다가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영어 과목이랑 그다음에 과탐으로 2개 응시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요때 우리 2024부터는 과탐이 1, 1, 1, 2 그다음에 2, 2 조합 요렇게
선택지가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요 최저 기준을 맞춰낼 수 있는 혹은 정시까지 병행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원원 원투 투투 조합에서는 원투랑 투투에 올 수 있는 가산점까지 함께 고려하신 상태로 이제 응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사 필수 응시 요렇게 함께 요렇게 응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요 원원, 원투, 투투하는 과학 과목을 뭐 화학이나 생명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 응시하셔 가지고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항상 그렇지만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합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도 변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셨는지 그 내용들도 또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고 특히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나는 진학을 목표로 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아래 댓글에도 늘 제가 강조하듯 우리가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그 학번, 몇 학번 나는 가겠다. 요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